세종시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19건의 비정상적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의당이 발표한 투기 의혹 사례 건수와는 큰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있는 천흥사지의 3차 발굴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형 건물의 흔적과 기단의 형태 등 고려 초 왕실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4년째 운영이 중지된 아산시청 앞 광장 중앙분수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재가동도 검토됐지만 설비 노후화가 심한 데다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자 세종시가 그동안 정밀조사를 거쳐 비정상적 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어서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당 세종시당이 국회 배진교 의원에게 제출된 지난 5년간의 부동산 변동사항 내역을 토대로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 959필지 중 약 34%에 해당하는 326필지에 대한 거래가 투기로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보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전혀 관리 감독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종시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이후 연서면 4개리 266만 제곱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해오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도 실시 중이란 겁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시세보다 저가나 고가로 거래 신고된 50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비정상적 거래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바가 있는 그 19건 중 13건은 1억 3천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된 6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서 행정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50건의 의심 사례 중 16건은 정상거래로 확인됐고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의당과 세종시가 각각 내놓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건수는 조사 면적과 방식 등이 달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국가산단 일원에서의 부동산 투기 불법 사례는 경찰의 수사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서 진상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번에 나온 부동산 거래 불법 의심 사례 가운데 부재지주 등 농지법 위반 중심으로 선별 작업을 거쳐 15일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성거읍에 있는 천흥사지가 고려 초기 호서 지역 최대급 왕실 사찰로 추정된다는 소식 지난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석탑 뒤로 펼쳐진 넓은 절터. 과거 천흥사라는 사찰이 있던 곳인데 정확한 창건 시기와 규모는 아직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차례 발굴 조사에선 절의 중심 건물인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회랑지, 보도시설 등이 발견돼 천흥사지의 건물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천안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문화재청이 3번째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성과를 내놨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2차 조사 때 발견된 금당지 옆에 나란히 2곳의 금당지가 추가로 확인돼 천흥사가 1탑 3금당 형식으로 고려 초 창건 이후 사역이 점차 확장된 다원식 가람 배치임이 밝혀졌습니다. 정림사 가면 탑 뒤에 금당이고 감당이 있고 하나씩만 있죠. 이걸 우리가 단원식 가람이라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탑은 비록 없지만은 이렇게 나눠져 분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원식 가람이나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분포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사찰 전체의 5분의 1, 북서쪽 일부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50기 이상의 건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화강석을 목가구 짜듯 구성한 가구식 기단은 고려 이전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형태라며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구식 기단에 보이는 그 고려시대 사찰의 이제 사례가 매우 드물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형 건물 한 3동을 동일한 형태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이 고려 왕실과의 연관성을 또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천흥사 삼보 등 명문 기와편과 천흥사 우라고 새겨진 청동 접시, 고려 왕실 계통 사찰에서 나오는 청동 소탑도 발견됐는데 유물의 희귀성은 물론 보존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3차 조사를 진행한 지역 외곽으로 유적이 확인되고 있어서 추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려 초 왕실 사찰이 분명한 이곳 천흥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4년째 운영이 중지된 아산시청 앞 광장 중앙분수대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재가동도 검토됐지만 설비 노후화가 심한 데다 수리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는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중앙분수대입니다. 실은 곳곳이 벗겨졌고 군데군데 금이가 있습니다. 바닥 조명 역시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째 운영도 멈춘 상태. 노후화된 분수대는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17년 만에 분수대 광장의 분수대를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설치된 지 15년이 넘어 설비가 노후화된 데다 코로나19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설비 점검은 물론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 시는 분수대 운영 기간이 여름철로 한정되는 데다 수리비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재가동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에 철거 공사비 2,500만 원을 반영한 상태로 오는 19일 해당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해 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 의원이 행정수도 개헌 관련 추진기구 신설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깜짝 제안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잇따라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 세종시 의원들은 구체적이고 실행력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최민우 시장의 깜짝쇼를 국민의힘 시의원마저 동조해서야 되겠냐며 각 정당이나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 후에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왜 시민들과 소통해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지 않느냐며 굳이 조례안을 만들겠다면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복도시 임대주택 공급의 개선 방안이 마련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은 임대주택 수요 분석을 통해 임대주택의 유형과 적정 공급 비율 등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역 기간은 6개월로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행복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5.6 생활권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210대를 적발했습니다. 이날 적발한 차량 차주들의 체납액은 총 6,100만 원이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밀렸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별 응급의료 현실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고민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면 또 하나의 불평등이 되겠죠. 응급실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없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농촌 지역의 의료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정선군
40대 남성 A씨가 벌목 작업 중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인력이 없는 상황. 결국 A씨는 간단한 봉합 수술을 받기 위해 원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응급지열만 마친 채 2시간 동안 차로 이동한 겁니다. 일단 정선병원을 가긴 가는데 가도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그리고 강릉이나 원주 쪽에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하긴. 지난 3년간 정선소방서가 출동한 응급 상황은 한 해 평균 23건. 대부분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100km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군립병원 내 응급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선군 내 유일한 응급실인 이 군립병원 응급실엔 응급의학과나 마취과가 없어서 간단한 치료만 가능할 뿐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응급 상황 시엔 무용지물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응급의료 현실을 체념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혈압약만 타 먹으니까 아팠다 하면은 원주나 강릉이나 큰 병원으로 가야지. 이 지역에는 조그만 병원이잖아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응급실에 가면 조치를 안 하고 제천명지병원으로 보내. 어저께도 어떤 사람 가서 CT 찍는다고 다 접수했는데 명지병원으로 가라고 이걸 다 써줘.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강원도 내 119 신고 환자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 비율은 10,000명당 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영월, 평창, 정선 등 강원 남부 내륙권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군다리 병원은 지금 작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그 마취과 이런 선생님들 구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그만큼 또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예산이라든지 우리 공정봉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오셨으면은. 불안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 농촌 지역 공공의료 현실.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 신도시는 인구 8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응급실이 한 곳도 없어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의 의료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의 한 병원. 2021년 응급실과 450개 병상을 갖춘 준대형급 병원으로 개원했지만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의정부나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2층에서 하체에 계단에 물 들라고 들고 내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인제도 끊어지고 뼈도 끊어져. 여기 인공관 절놓고 수술했어. 나는 이런 거 하지도 못하지. 여기 전화니까 여기 무슨 이런 거를 해. 여기는 그런 실력자가 없지. 의사가. 양주시에 위치한 병의원은 20여 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은 전무합니다. 인접한 의정부에 2개의 대학병원이 있지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어린이들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르신들 의정부까지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폭증하는 인구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옥정 신도시 인구는 7만 63명으로 지난해 6만 명을 돌파한 이후 반년 새 1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옥정 신도시가 얼마 전에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입주가 다 되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25만을 돌파하고 곧 있으면 2035년 35만까지 갈 예정인데 빨리 응급의료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청 주도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6억 원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나서고 있는 병원은 없는 상황. 커져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옥정 신도시엔 1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8만 명의 인구가 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만 명까지 인구가 늘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한 해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천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는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소아 응급의료센터가 갖춰 있지 않아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 지원자도 전무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서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이곳에서는 월수금 토요일에만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2명을 웃돌던 소아과 전문의가 3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소아과 전공의가 단 1명밖에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진료 시간 외에 소아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에는 해당 시설이 한 곳도 없어 이송 시간이 평균 1시간으로 떱니다. 코로나19 이후 구급대원이 코로나 의심 환자 전문의 부재 등 병원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산 내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의 부재로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한 해 부산에서 119가 이송하는 소아 응급 환자는 5천 명 수준. 이 중 12%는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우리 응급 환자, 우리 아동들이 집에서 아플 때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응급차 안에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심각한 상황인데요. 반면 의료계에서는 인프라 구축보다 열악한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탁과 대비 현저히 낮은 소아과 진료 수가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이는 소아과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의사 1명당 업무 강도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과 5년 전과 비교해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80%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 역시 단 1명도 없습니다. 요거는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방치된 소아과의 낮은 수가, 그 병원에서 그리고 그 작은 월급을 받는 사람 아무도 안 올라 할 것이고, 그러면 높은 월급을 주고 한 명 하라 그러면 나는 그렇게까지 혼자서 힘들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매년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잣대로 꼽히는 소아 의료 체계는 붕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족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대구 달성군의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응급실이 없어진 지 5년 만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6만 명의 도농복합도시 대구 달성군. 5년 전 한 민간 병원이 운영하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후 최근까지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심야 시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 도심에 대형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응급이면 치고 경대 가야 돼요. 거기 어린이 병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병원 응급이 있어서.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이 병원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중상 이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심 내 협력병원으로의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럴걸요. 원래 저녁에 나갈 데가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현재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의사 3명과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연 이후 2달간 2천여 명의 주민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고령층으로 비상 상황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밤에 애기들 이 근처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열나서 오는 고열 환자라든지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소아과 집중적으로 위주로 하고 이제 달성군은 응급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이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의사도 3명 정도 상교대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간호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고 그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이라기보단 병원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한 사비를 좀 내고 저희도 한 1억 정도를 내고. 지자체가 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의장단 선출 갈등 문제로 한 달 넘게 멈춰 있습니다. 각종 조례와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며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한창입니다. 최근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관이 송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조성된 안양 1번가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양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 관리하는 만큼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5분 내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구에서는 삼복도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청 세정과에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리를 운영합니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영세 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세정과 세정팀으로 사전에 예약하면 됩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은 오는 18일 진행하는 몽골 한국 청소년 교류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도내 17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을 찾는 몽골 대표 청소년들과 한국 간식 만들기와 산림 레포츠 체험 등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 케이블TV 공동기획에서는 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실제로 최근 응급실 부족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인구 감소 등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